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소방에서 소방관계 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정태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대비 혹은 후반기 대비를 겨냥해서 관계법규 강의를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이 많이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근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개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강의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시작하는 거니까 오리엔테이션 한번 가볍게 조금 시작을 했다가 갈게요.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인데 뒤에 내용에서는 우리가 수업에서 반드시 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먼저 잠깐 간단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법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어떤 과목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관계법규 과목은 이제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법 조문을. 그러니까 판례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 법은 여러분들이 4개의 법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의 법에 해당하는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단순히 그냥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에 부합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다 외우시면 100점입니다. 근데 양이 조금 많아서 다 외우긴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다 생각을 좀 한번 해두시고, 두 번째, 이제 법 조문이 너무 많죠. 실질적으로 법 조문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죠? 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것 같지만 다 못 외웁니다. 그죠? 저도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우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조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이 거의 한 80%는 거의 빈출됐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수업을 끝나면 여러분들 지금은 PDF 파일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나온 교재를 보시면 책 뒤에 원 조문이 다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약간 요약되어 있는 조문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그 관계된 원 조문을 뒤에 책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원 조문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요약되어 있어서 좀 정리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좀 매끄럽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원 조문 형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법규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외웠는데 쉽게 다시 까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오랫동안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반복. 처음에 많이 반복, 한 3회독 정도까지는, 3회독까지는 기출됐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문들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시고, 그리고 점차 넓혀서 조금 빈출되지 않았던 지문들, 그런 조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넓혀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100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 하라고요?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죠? 근데, 4개의 법을 암기할 건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빈출되었던 중요 지문을 우선적으로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다시 책 뒤로 가서 혼자 공부할 때 원 조문을 한 번쯤 봐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렸고, 많이 반복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 조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4개의 법을 보게 될 건데요. 그죠? 4개의 법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자, 그 용어를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단 가볍게 들어서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죠?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법 중에 가장 높은 법, 이렇게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자,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게 되는데,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있죠. 소방기본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죠? 자, 법이 있는데 이제 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기술하고 싶었는데 다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법률 밑에 하위 법령에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에서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령에서도 이렇게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은 행정각부의 부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령에서 그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 근데 소방은 어디 소속이냐면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안전부령만 전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만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법률에서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대통령령에서 다룬다고 그랬죠. 그죠? 또 대통령령에서 못 다뤘던 부분은 부령. 우리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에서 그걸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이라고. 그래서 법률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겠다라는 지문들이 뜹니다. 그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라는 건 시행령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같은 말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자, 대통령령에서 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이 행정안전부령과 똑같은 말이 시행규칙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어떠한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시행규칙 부분을 봐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그 부분들이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소방기본법을 예를 들게요. 그죠? 소방기본법을 쭉 읽다가 가서 보시면 119 종합상황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겠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다는 내용은 어딜 가서 찾아보라고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분을 가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라고요.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이고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 같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대비돼서 대비되는 건 아닌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자치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조례라 그래요. 조례라는 걸 보게 될 건데 우리가 보는 조례는 수험학적으로 시도조례만 보게 됩니다. 시도조례. 그래서 시도조례라는 게 있다. 시도의 자치법규다. 그죠? 시도에 있는 의회에서 만든 법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시도라고 부릅니다. 시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서울특별시 이런 것들은 이제 광역이죠. 광역. 서울특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뭐 경상북도, 제주도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건 그죠.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그죠. 경기도 안에 있는 안양시, 경상북도 안에 있는 안동시, 그죠. 경상남도 안에 있는 진주시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 그죠. 이런 거, 서울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어떤 조례만 다룬다고요? 시도에 해당하는 조례만 다룬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 여러분들이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 여러분들 보시다가 자,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시행령 부분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확인할 거야 이러면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분 가서 보시면 된다. 자, 이런 것들 조금 한번 확인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위임 규정이 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형벌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형이 있고요, 그죠?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징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금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형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형벌. 그래서 사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사람 목숨 빼앗는 거죠, 그죠? 그 징역이라는 건 교도소 가는 거죠, 그죠? 징역 3년, 교도소 3년을 사는 건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교도소로 있는 건데, 이 교도소 안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걸 징역이라고 그래요. 교도소 가서 교도소에 있고 일을 한다, 이러면 징역이라고 얘기하고, 교도소에 있는데 일을 할 의무는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금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고형. 벌금은 먼저 아시죠, 그죠?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받았다는 건 실제로 형벌을 받은 거죠, 그죠? 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서벌이라 그래가지고 형벌은 아니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라는 게 있다. 과태료라는 건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죠? 과태료. 그럼 과태료를 맞았다라는 건 형벌이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내가 벌금 1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쳐볼게요. 이건 형벌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내가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런 얘기는 형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사실은 강한 처벌을 받은 거란 얘기죠? 액수로 보면 과태료가 더 크지만 이 벌금은 형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형벌이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이 제일 큰 거고,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과태료는 실제는 벌금, 형벌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내용이죠. 기록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벌칙 규정 보실 때 징역도 나오고, 금고도 나오고, 벌금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런 말이구나. 둘 다 교도소 가는 거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징역, 교도소 갔는데 일 안 해도 되는 게 금고, 벌금 돈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이제 법 조문 보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었으면 좀 하는 게, 우리가 일법을 소방기본법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일법. 이렇게 약속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입법이라고 부르는 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법의 이름이 너무 길단 말이죠. 너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이 법을 소방시설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정도.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법하고 입법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다른 법에서는 좀 크게 많이 비중이 없는데 이 두 가지 법을 보실 때는 첫 번째 뭘 하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위임 규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위임 규정.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임 규정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어떤 법을 읽고 가는데, 법을 읽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지, 자,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건지, 자,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시도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기본법하고 시설법에서는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사법에서는 확인하실 필요 없는데 1, 2법, 특히 1법에서는 좀 기출이 많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임 규정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읽으실 때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법을 읽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건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할 건지, 시도 조례로 정할 건지, 자,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긴 게 1법, 2법에서만 좀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시험 지문에 좀 가끔씩 어렵게 떠요. 자,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한다라는 지문이 떠요. 또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요런 지문이 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요런 지문들이 떠요. 그래, 해야 한다라는 건 좀 유식하게만 필요적 규정이에요. 안 하면 법에 위반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럼 법률 위반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요적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줬다고. 그럼 안 해도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임의적 규정이라 그러는데 법 조문을 읽으실 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요것도 이제 특히 이제 소방기본법 보실 때 꼭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됐습니다. 그죠? 4개의 법. 그러면 실제로 법은 4개지만 시행령도 있고, 그죠? 4개 있고, 시행규칙도 4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한 12개에 가까운 법률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